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며 윤 시장은 암 수술 상황을 시민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공천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탈당이나 신당은 해당 행위라며 신당파를 공격했고 신당 세력들은 새 모으기를 시도했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일으켰던 갬코 문제와 관련해 시민위원회가 강훈태 전 시장을 고발하자 강 전 시장도 맞고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광양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늘 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라고 합니다. 윤 시장은 수술을 받기 전에 위암 진단 사실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이 서울의 한 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복강경으로 위를 부분 절제하는 수술은 2시간 반 동안 진행됐습니다. 회복에 들어간 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기도 덕분에 수술 잘 받았다며 사진과 함께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윤 시장의 곁은 비서진이나 수행원 없이 가족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윤 시장은 시민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수술 직전에 위암 진단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습니다. 2주일 전 종합검진에서 1cm의 궤양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상피에 국한된 조기 위암으로 진단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왔지만 수술을 받는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지만 잘 이겨내겠다며 시민들의 기도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수술 전날부터 병가를 낸 윤 시장은 열흘 정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시정 업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탈당이나 신당은 최대 해당 행위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신당파들은 새 분리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혁신안대로라면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 박지원 의원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공천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신당파와 탈당파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탈당 및 신당 창당이나 합류를 선언한 사람은 당적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의 복당도 불허해야 할 것입니다. 천정배 박주선 의원 등이 추진하는 신당 세력을 견제하며 집안 단속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반면 신당파들은 기성 정치인들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성 정치인 중에도 사실은 아까 여당 정치인 중에도 훌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무조건 진영 논리만에 의할 거 아닙니다. 현역 탈당 1호인 박주선 의원도 함께할 현역 의원들이 여럿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그 숫자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새정치연합과 신당파의 힘겨루기가 예고된 가운데 중진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혁신안대로라면 2심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 신청도 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인 박지원 의원의 행보가 당장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는가. 우리 당의 공천권을 검찰에 맡기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억울한 판결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만약 박 의원이 공천에서 배제된다면 야권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내년 6월에 광주에서 아셈 문화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2박 3일간 열리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즉 아셈의 문화장관 회의에는 53개 나라의 문화장관과 대표단 20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아셈 회의를 계기로 아시아문화전당이 국제적 입지를 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강훈태 전 광주시장이 고발을 당했습니다. 국제 사기 논란을 불러왔던 갬코 문제 때문입니다. 강 시장은 명예훼손이라며 맞고발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한미합작 3차원 입체 영상 변환 사업, 이른바 갬코 사업의 진상 파악을 위해 구성된 갬코 시민위원회가 강훈태 전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시민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106억 원이 날아갔다며 책임자로 강 전 시장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재판부가
캠코 사업의 사실상 주체는 광주시이고 실질적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강전시장이었지만 강전시장이 기소되지 않아 책임이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힌 점도 고발의 배경이 됐습니다. 정말 행정에서 책임 없이 계속 이대로 넘어간다면 또 다른 사례들이 남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이번에는 꼭 뭔가 규명을 해야 되겠다. 이에 맞서 강전시장도 법적 대응에 나섭니다. 검찰에서 2차례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를 또다시 고발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며 이번 주 내에 시민위 관계자들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빙자한 초법적 올건입니다. 그리고 반시민적이고 분열적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캠코 사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고발이 이루어지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지 검찰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올해 추석에는 과일들이 어느 해보다 달고 맛있다고 합니다. 여름에 비는 적게 내리고 볕이 좋아서였다고 합니다. 조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월 초중순이 수확 적기인 홍로 사과입니다. 당도를 측정해봤습니다. 대부분 14브릭스 안팎, 가장 높은 사과는 16.4브릭스까지 나왔습니다. 사과와 함께 대표적인 명절 과일인 배의 당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년보다 1, 2브릭스 이상 높은 12에서 13브릭스를 기록했습니다. 흔히 사과는 13, 배는 11브릭스 이상을 최상품으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을 크게 웃도는 실험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올 봄만 해도 저온 현상 때문에 열매가 적게 맺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과일의 품질은 더 좋아졌습니다. 배뿐만 아니라 사과나 복숭아 다 당도도 높고 맛이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을 무사히 잘 넘긴 덕분입니다. 올여름 비가 온 날은 33.7일, 평년보다 사흘 이상, 작년보다는 열흘 이상이 적었습니다. 반면에 일조 시간은 580시간으로 작년 여름보다 20%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수확기에 일교차가 커서 과일의 착색도 더 좋았고 호흡으로 나가야 될 양분들을 못 나가게 억제함으로써 당도가 높아졌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진흥청은 올해 태풍 피해가 없어 과일 생산량이 10% 이상 늘어난 가운데 가을이 제철인 황도 복숭아와 포도의 품질도 역대 최고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박상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산업경영권 지분에 대해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위 금호산업 주식 50% 더하기 한 주의 가격을 7,228억 원으로 공식 통보권과 관련해서 채권단 제안을 받아들여 빠르면 이번 주 중에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상구 회장이 올해 안에 인수대금을 완납하게 되면 2009년 말 금호산업 등 주력 계열사가 워크아웃에 들어간 지 약 6년 만에 최대 주주로 복귀하고 그룹 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불법 사실이 드러난 백마산 승마장에 대한 건축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광주 서구청은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된 백마산 승마장 건축 허가 취소를 결정하고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 통보서를 발송했습니다. 또 승마장 건립 공사 과정에서 임야를 벌채하고 토사를 유출한 해당 부지에 대해 복원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최고 등급의 국가보안시설인 광양항해보안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외국인 선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는데 관계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고철부두에 정박한 화물선에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이 사라진 건 지난 2일. 이 선원은 편의점에 간다며 배에서 내렸는데 20일이 넘도록 행방을 알 수 없어 국내에 미입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베트남 선원이 이렇게 손쉽게 항만 보안을 뚫을 수 있었던 데에는 허술한 출입국 절차가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선원들이 배에서 내리기 위해선 쇼패스라고 불리는 상륙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광양항은 그동안 이런 허가 없이 선원들이 항만시설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쇼패스가 없으면 내려오지 않으면 모든 게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좀 잘 지켜지지 않고 관례라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아무래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마음대로 우리나라 영토를 드나든 셈인데 사라진 베트남 선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배에서 내렸습니다.
출입국 관리소는 이에 대해 불법이기는 하지만 하역 작업의 편의를 위해 선원들이 상륙 허가 없이 배에서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강공사 제 역할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보안구역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 사람들의 책임이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책임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출범한 지난 2011년 이후 광양항에서 실종 처리된 선원은 3명. 항만공사의 허술한 보안과 무책임한 출입국 당국이 밀입국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광주시는 광산구의 한 축산농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의심돼 오리 만여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농가는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AI 의심 증세가 나타나 광주 보건환경연구원에 신고를 했고 검사 결과 AI 항원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축산당국은 오리를 살처분하는 한편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공제미술관 건립이 추진됩니다. 해남 윤시문중과 사단법인 노구당 문화사업회는 공제 윤두서 선생의 작품들을 기반으로 노구당 근처에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공제미술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미술관 건립에는 100억 원 정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남 윤시문중은 국비와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미술관 건립은 지난해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제 윤두서의 특별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개방 행사 이후 광주를 찾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국가 브랜드 파워를 키우기 위해서 문화전당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민권 문체부 1차관은 조선대 치대에서 진행된 특강에서 아시아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국가 브랜드와 문화전당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해 지역의 문화 역량을 결집시켜서 문화전당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광주시 동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49살 A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A씨의 사인과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국과수의 부검과 현장 감식을 의뢰할 계획입니다.